네,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힐리월드 코리아 EVP 양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메인 사진 보면 또, 네, 저번, 물리학 박사 이어서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이건 좀 잘생기게 나왔어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양자 역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 보시면 양자에 대해서 그리고 양자 얽힘에 대해서 그리고 공명 분석과 진동하기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빅뱅 창세기 동의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부 경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양자 역학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네, 지금 뭐 요게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무수히 많은 이 양자들이 또 뭉치고 뭉쳐서 어떤 물질을 이뤄내고요. 그 물질들이 때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론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나무, 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첫 번째 20세기 최고의 양자역학 권위자인 리차드 파인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요걸 이해 못한다고 뭐 이렇게 자학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도록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1 더하기 1은 2고요. 그리고 저건 자동차야, 저건 비행기야. 뭐 이렇게 가시적인 부분들로만 우리가 거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리학을 전공하거나 양자를 공부하지 않은 이상 이 이론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머릿속엔 이미 내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넓은 마음으로 넓은 생각으로 오늘 함께 해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업 설명할 때 항상 꺼내드는 페이지인데요. 우리 타임웨이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타임웨이버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1927년 벨기에 솔베이 회의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게 제5회였어요. 5회. 그러니까 벨기에에 있는 솔베이라는 자산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뒀습니다. 예를 들면 이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가운데 보이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고요. 그 외에 혹시 눈에 익으신 분들 없겠죠. 27년도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렇게 글자, 이름들이 올라가신 분들이 보여지실 거예요. 네, 이 중에 딱 한 분, 마리 퀴리,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끝에 보면 닐스 부어라는 분이 또 계세요. 네, 그리고 그 위에 하이젠베르크라고도 보이고요. 뭐 왁스보른 등, 뭐 슈레딩거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신구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이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인슈타인 옆에 닐스 보어가 앉아 있는데 이 세계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 지금 여기 이름이 적힌 분들은 이날 이후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노벨상이 단 2분 있죠? 대한민국 역사상. 단 2분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열댓 명이 계신 거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똑똑한 분들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회의를 했냐면요. 6일 동안 회의를 합니다. 6일 동안. 네, 5박 6일 동안 회의를 해요. 어떤 회의를 했느냐. 자,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양자라고 하자라는 약속을 해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야. 이건 누가 약속한 거예요? 수학자들이, 전 세계 있는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 여기 물리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을 쪼개고 쪼갰어요. 쪼개고 쪼개고 현미경으로 관찰해봤더니 분자가 보였어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분자를 또 쪼개고 쪼갰더니 드디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 양자라는 상태로 우리가 최소 단위라고 이름을 짓자. 그래서 이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실험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양자라는 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땐 아주 작은 알갱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데이비스 앤 거머라는 분들이 이 전자 입자를 이용해 이중 슬릿 실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면 가운데 보이시는 2개의 틈이 있어요. 2개의 틈에 양자 총알을 장전한 총을 당당당당당당 기관총으로 쐈더니
뒤에 11자로 네,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우리가 눈에 보지 않을 때 실험을 하면 자꾸 이런 무늬가 생기는 거죠. 11자 무늬가 생겨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지저분한 답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한 답안지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걸 간섭무늬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답안지가 지저분해질까라고 다시 한번 네, 리바이벌 해봤더니 네, 결국은 이 양자는 파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이 이중 슬릿을 놔두고 이 양자 총알을 빵빵빵빵 총을 쐈으면 11자가 나와야 되는데 왜 간섭무늬가 나오는지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파장일 때는 이런 간섭무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간섭무늬가 나타내는 그 결과는 뭐냐면요. 양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쉽게 말하면 세상을 이루는 최소 단위는 파동이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도 파동 에너지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저를 쪼개고 쪼개보면 뭐 근육, 지방, 그리고 세포로 나뉘게 되겠죠. 또 세포를 쪼개면 세포핵이 있어요. 그 세포핵을 또 쪼개고 쪼개다 보면 분자가 되고요. 그 분자를 또 쪼개면 양자가 됩니다. 양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 파동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세포가 되고요. 그 세포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인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들은 이렇게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오른쪽 화면 보세요. 1900년 조지프 존 톰슨이라는 분이 양자는 알갱이일 거다라고 해서 저런 초코칩 모양으로 모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연구를 거치다 보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닐스 보어라는 분이 만든 원자 모형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모양 중에 가장 친숙하게 두 번째일 거예요. 그렇죠. 러더퍼드가 만들어낸 그 원자 모형. 저게 방사능 물질에 저 표시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게 네. 아직 닐스 보어가 말하기 전, 닐스 보어가 원자 모형이 개발하기 전에 저게 나오면서 저게 한때 네, 원자 모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 닐스 보어가 말한 원자 모형이 되는 건데요. 지금 그림으로 보여져서 그렇지 사실은 네, 요렇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모양은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자 안에 주변을 맴도는 전자가 저렇게 무수히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속에 눈엔 보이지 않지만 수조의 저런 양자 덩어리들이 내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불과 이게 2021년도에 관측이 된 거예요. 아까 1927년도에 과학자들이 토론을 하고 약속을 했던 것이 불과 4년 전에 네,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영화의 소재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지금 보이시는 영상은 앤트맨 퀀텀 매니아예요. 양자 기계를 통해서 양자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 안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영화인데 이렇게 영화 소재로도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양자는 세상을 이루는 최소 단위는 파동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도 파동 에너지 덩어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모두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네, 함축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깊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양자는 파동이구나. 우리는 양자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자를 시작을 해서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많은 강의를 했었죠. 자, 양자 중첩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화면에 보시면 지금 동전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앞면과 뒷면으로 되어 있는 네, 동전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동전이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이 동전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 앞인지 뒤인지 모르는 상태를 중첩, 그러니까 앞과 뒤가 쌓여 있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히 말한 거예요. 우리 세상을 앞과 뒤로만 봤을 때 이런 중첩 상태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양자는 이런 중첩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 무수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생각을 하는 것 자체로 내 몸이 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다음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제가 이해를 빠르게 해드릴게요. 자, 양자 중첩이라는 건 앞과 뒤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앞인지 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 양자 얽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힐리를 한다면. 자, 이 양자 얽힘이라는 단어가 어떤 현상이냐면요. 자, 이 동전이 두 개가 동시에 앞과 뒷면이 동글동글 굴러가는데, 양자 영역에서는 동전 하나가 앞면이 나오면요. 두 번째 동전도 반드시 같은 결과인 앞면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동전이 굴러가다가 한쪽이 뒷면이 나오면 반대쪽도 반드시 뒷면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뒷면이 나오면 또 뒷면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앞면이 나왔다? 그럼 다른 동전도 또 앞면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야라고 똑같이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네, 요런 모양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진동하기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시죠. 블루 어플에서. 그렇죠. 저번 강의에 아마, 들으셨으면 그 진동하기라는 걸 좀 아실 텐데, 우리 힐리 디바이스 안에서 진동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파동을 같이 진동을 할 수가 있다. 그걸 제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 리조넌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이 진동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굉장히 힘들죠. 아니, 핸드폰도 아닌데 어떻게 미국에 있고 뭐 일본에 있어도 내가 여기서 진동을 보낼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아는 이제까지 교육받은 이론으로는 진동을 보내면 1초가 됐든 0.5초가 됐든 빛의 속도가 됐든 여기서 시작해서 저길로 가야 된다고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양자 세계는 아주 깊은 세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한쪽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반드시 앞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즉시 반대쪽 연결된, 그러니까 얽혀 있는 결과도 앞면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또 한번. 네,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이 동전 두 개가 있습니다. 중첩 상태에서 우리가 진동하기를 보내요. 그러면 이게 위치가 어디 있든 한쪽 동전이, 네, 결과가 나오는 순간 동시에 결과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앞면이 나오면 이 동전이 달에 있어도 앞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더 많은 과학적, 물리학적 공식을 들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양자 얽힘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과만 내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양자 얽힘의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블루 어플에서 진동하기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양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마 어, 이런 파동과 우리 몸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힐리는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을 돕냐면 우리는 우리 몸의 각각의 기관마다 생체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이오 에너제틱이라고 우리 많이 아마 프로그램 돌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바이오 에너제틱이면 생체 에너지예요. 메리디언 쓰면 경락, 길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신호, 즉 파동, 파동을 읽고 해석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생체 신호는 타임웨이버를 통해서 수집되고 AI 기반으로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를 평균 범위를 벗어난 신호를 찾아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타임웨이버가 가지고 있는 정보, 통계의 평균 있죠. 그 평균을 벗어난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힐리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제가 양자 그 얽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코일을 사용하실 때라든지 또는 뭐 맥킬리를 사용하실 때라든지 또는 우리가 진동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원리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라는 거고, 혹시나 그런 분들이 필요하면 이렇게 교육 시스템에 초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해야 될 때는 뭐 원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분의 진동 기록과 그분의 태어난 곳, 그쵸? 그다음 성별, 나이를 입력했을 때 그분의 전화번호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아요. 그래서 힐리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준다 정도로만 네, 개념적으로만 네,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고 더 딥한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뭐, 내가 양자를 아는데 그런 거 아니지. 나도 알아. 하지만 설명을 이렇게 가볍게 하는 거고 네가 더 딥하게 학습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교육 시스템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렇게 네, 강의로 좀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게 제가 저번 주일에 이제 아는 분이 혀를 씹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연조직을 돌려드렸는데, 바로 연조직을 돌리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네, 지혈이 바로 돼서 그분이 굉장히 좀 혀를 크게 씹으셨는데, 네, 지혈돼서 굉장히 놀랬다라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연조직에 18Hz와 62Hz가 나오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124, 그리고 142Hz로 이렇게 변화들이 돼요. 그러면 이 연조직 프로그램에서 이 헤르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 이렇게 안정과 조화를 네, 이루어주는 네, 헤르츠고요. 그리고 62헤르츠는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그러니까 맥메킨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있죠. 맥힐리의 맥메킨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보통 헤르츠가 우리 힐리를 쓰면 헤르츠 하나가 표시가 돼요. 근데 맥메킨 프로그램만 저렇게 헤르츠가 두 개가 표시가 되는데요. 저게 FSM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원인과 치료 방법을 같이 진동을 시켜주는 전자기장을 발생시켜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메킨 프로그램만 이렇게 두 가지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77Hz, 124Hz 이렇게 변동들이 되는데 각각 헤르츠마다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어떤 상처의 염증을 줄여주고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생체 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혀를 씹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평소 건강하지 않은 잡음의 헤르츠가 나는 거죠. 그 헤르츠들을 이 맥킬리라든지 블루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밸런스를 잡아주는 헤르츠를 보내는 게 우리 힐리의 기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동하기 보시면 파란색 파장이 있고 빨간색 파장이 있죠. 결국 뒤에 보이는 파란색 파장이 이 타임웨이버 힐리가 가진 평균치예요. 어떤 평균치? 나의 프로필을 입력했을 때 내 나이대 남성들 그리고 그 진동 기록 우리가 진동 기록을 꼭 해야 됩니다. 진동 기록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이 파란색이에요. 그 파란색을 나한테 보내봤을 때 튕기는 값들 있죠? 안 맞는 값들. 지금 보면 어긋나 있죠? 그 어긋난 것. 그러니까 빨간색이 내가 가진 파장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이 가진 통계와 내가 가진 빨간색 파장이 어긋난 것들이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글로 또는 우리가 리조넌스 분석을 하면 프로그램으로 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 바흐플라워로 했다. 그럼 나의 어떤 스트레스 패턴에 대한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힐리가 가진 프로그램들은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석하는 파란색 모듈들은 그 생체 신호를 캐치하는 네, 분석하는 모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힐리는 내 안에 인간의 파동을 읽고 최적의 균형 상태로 조율해주는 장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힐리는 인간의 파동을 읽고 최적의 균형 상태로 조율해주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힐리의 진동하기 프로세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양자 얽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개인 고유의 진동을 기록하고 프로필을 생성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힐리 기술이 그대로 양자 얽힘의 원리로 전달이 된다. 즉, 대상자가 어디에 있든 원격으로 케어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동하기에서 보내는 이 진동은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개인 맞춤형 균형 신호를 원격으로 전달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자에 대한 간단하고도 네, 수박 겉핥기식의 네, 강의를 해드렸어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자, 양자에 대한 이해는 분명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그렇죠? 그게 뭘로 이루어져 있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나의 파동을 힐리에 한번 등록을 시키면요, 내 고유의 파동이 힐리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파동 말고 공명, 그렇죠, 공명. 이 힐리가 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주파수를 공명을 하게 된다면 양자 얽힘의 원리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 몸의 공명을 진동해 줄 수 있는 파동이 바로 이 블루어플의 진동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